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오늘도 새벽 3시나 4시에 이유 없이 눈을 뜬 적 있지 않나요? 시계 불빛을 힐끗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몸은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마치 방금 전력 질주라도 한 것처럼 숨이 가빠지고 머릿속은 갑자기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죠. 왜 하필 이 시간일까? 사실 이건 단순한 불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밤중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될 호르몬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이 시간대에 깨어 있다면 당신의 코르티솔 수치는 정상보다 최대 400%까지 치솟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4배입니다. 이 호르몬은 당신을 깨우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뇌세포를 빠르게 노화시키고 근육을 갉아먹고 기억력과 심혈관 건강까지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겉으로는 그냥 잠을 설쳤다라고 느끼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인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고통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깨어나는지 모르고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만약 당신도 새벽에 자주 깨고 그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거나 불안감이 몰려온다면 오늘 영상은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당신의 잠 이야기이자 앞으로의 건강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선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밤마다 잠 때문에 괴로웠을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신 후 이건 꼭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느껴진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당신을 깨우는 진짜 범인, 바로 코르티솔의 정체입니다. 원래 코르티솔은 나쁜 호르몬이 아닙니다. 아침에 우리를 깨우고 낮 동안 에너지를 쓰게 도와주는 필수적인 생존 호르몬입니다. 정상적인 몸이라면 코르티솔은 밤 10시부터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해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낮은 상태가 됩니다. 이 시간은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근육이 회복되고 뇌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며 혈압과 심박수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리듬이 깨졌을 때 발생합니다.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거나 건강하다고 믿었던 간식 속 숨은 당분, 수분 부족, 잘못된 약 복용 시간 같은 사소한 습관들이 뇌를 속입니다. 뇌는 지금이 밤이 아니라 낮이라고 착각하고 코르티솔을 다시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한밤중에 알람도 없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때 코르티솔은 단순히 잠만 깨우지 않습니다. 혈액 속으로 포도당을 쏟아붓고 심박수를 끌어올리며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 통로를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잠들려고 눈을 감아도 몸은 계속 경계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현상이 하루 이틀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밤 각성이 지속될 경우 뇌 기능 저하, 근육 감소, 뇌졸중 위험이 2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새벽에 깨는 그 순간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할수록 코르티솔은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에선 이 뒤틀린 코르티솔 리듬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단 한 스푼으로 말이죠. 코르티솔이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날뛰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몸이 원래 어떻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손목 시계가 아니라 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생체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낮과 밤을 구분하며 호르몬의 흐름을 정밀하게 조율합니다. 정상적인 리듬이라면 밤이 깊어질수록 코르티솔은 서서히 내려가고 그 자리를 회복과 재생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채우게 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는 몸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근육은 낮 동안의 손상을 복구하고 뇌는 기억을 정리하며 혈관과 심장은 가장 안정적인 속도로 쉬어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르티솔이 낮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코르티솔이 낮아야 몸은 지금은 싸울 시간이 아니라 고칠 시간이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이 신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화면에서 쏟아지는 빛,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은 간식 속에 숨어 있는 당분, 하루 동안 충분히 마시지 못한 물, 그리고 저녁 늦게 복용한 약들이 뇌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냅니다. 뇌는 지금이 밤이라는 사실을 잊고 다시 낮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코르티솔은 조용히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뇌는 갑자기 당신을 깨웁니다. 이유 없이 눈이 떠지고 심장은 빨라지고 몸은 긴장 상태로 돌입합니다. 마치 위험이 코앞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위험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호르몬 신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힌 코르티솔 곡선은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밤에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혈당을 끌어올리고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잠은 자는 것 같지만 몸은 전혀 쉬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같은 밤이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모른 채 겪고 있는 한밤중 각성의 진짜 정체입니다.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잠을 좀 설쳤다라고 넘겨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반복되는 각성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코르티솔이 한밤중에 치솟을 때 몸은 실제로 위기 상황에 들어갔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즉각적인 생리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간이 반응합니다. 간은 혈액 속으로 포도당을 대량 방출합니다. 뇌와 근육에 지금 당장 움직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동시에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혈압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침대에 누워있지만 몸은 전혀 쉬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 순간 깊은 수면 단계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회복도 줄어듭니다. 근육은 충분히 재생되지 못하고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분명 잠자리에 누워 있었는데도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반복되면 피로로 끝나지만 몇 달 이상 지속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만성적인 밤 각성은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뇌는 쉬지 못한 채 계속 경계 상태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근육량 감소 속도도 빨라집니다. 밤은 원래 근육을 지키는 시간인데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되면 오히려 근육을 분해하는 신호가 우세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심혈관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밤마다 심박수와 혈압이 반복적으로 상승하면 혈관은 서서히 탄력을 잃습니다. 이런 상태가 누적되면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큰 통증도 즉각적인 경고도 없이 말이죠. 결국 한밤중에 깨는 그 순간은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몸이 생존 모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오래 방치할수록 코르티솔은 점점 더 밤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반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밤마다 당신을 깨우던 이 악순환에는 분명한 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해결책이 병원 처방전이나 강한 수면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밤중 코르티솔 폭증을 관찰해왔고 마침내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몸은 약으로 억지로 눌러야 잠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호만 주어지면 스스로 다시 잠들 준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특정한 자연 성분들이 밤중 코르티솔을 빠르게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뒤틀린 호르몬 곡선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 효과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분 안에 몸이 이제 안전하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믿기 힘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에 필요한 양이 아주 적다는 점입니다. 한 스푼, 정확히 말하면 단 한 큰술이면 충분합니다. 알약 여러 개도 아니고 매일 복잡한 루틴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엌 어딘가에 이미 있는 것들, 혹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 성분들입니다. 이 성분들은 코르티솔을 정면으로 억누르기보다 몸의 언어로 설득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 신호를 낮추며 신경계의 휴식 모드로 전환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잠이 억지로 끊기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시 깊어집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 모드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것들은 우연히 효과가 있었다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와 임상 결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쌓여 확인된 방법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새벽에 이유 없이 깨는 사람이 아니라 코르티솔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단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단 한 스푼이 만들어내는 변화, 그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의외로 너무 평범해서 대부분 그냥 지나쳐왔던 액체입니다. 병을 흔들면 안쪽에 뿌옇게 떠다니는 무언가가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상한 거 아니야 라며 피하던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생사과식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더가 살아있는 원액 사과식초입니다. 이 뿌연 성분은 보기에는 거슬릴 수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장과 뇌를 직접 연결하는 강력한 신호 물질들이 살아 있습니다. 장과 뇌 사이에는 고속도로 같은 통로가 있는데 이것을 장뇌축이라고 부릅니다. 밤에 코르티솔이 폭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통로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장이 불안정해지면 뇌는 곧바로 위험이라고 판단하고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잠들기 약 30분 전 따뜻한 물 소량에 사과식초 한 큰술을 넣어 마시면 몸에서는 즉각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혈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 2시쯤 갑자기 깨는 진짜 이유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신은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코르티솔을 쏟아냅니다.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이 과정을 근본부터 차단합니다.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이 밤새 천천히 유지되도록 만들고 간이 새벽에 갑자기 포도당을 방출하지 않도록 진정시킵니다. 그 결과 몸은 더 이상 코르티솔을 호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취침 전 사과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이 아침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밤중 각성을 막는 데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작용이 있습니다. 이 신맛은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미주신경은 몸에 이제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브레이크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처음 마셨을 때 얼굴이 찡그려질 수는 있어도 그 순간 신경계는 이미 진정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반드시 생사과식초여야 하고 차가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에 희석해야 합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몸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아주 소량의 생꿀만 허용됩니다. 그 이상은 혈당을 자극해 모든 효과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한 스푼은 수면제를 대신해 억지로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대신 새벽에 당신을 깨울 이유 자체를 제거합니다. 밤이 조용해지고 몸이 스스로 다시 잠을 이어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부족한, 그러나 거의 아무도 체크하지 않는 결정적인 요소가 등장합니다. 사과식초로 혈당의 불씨를 껐다면
이제는 밤새 긴장으로 굳어있던 신경계를 직접 풀어줘야 할 차례입니다. 이 단계에서 등장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진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미네랄입니다. 바로 마그네슘. 그 중에서도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마그네슘이 고갈된 상태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 나이가 들며 떨어지는 흡수율, 약물 복용까지 겹치면 몸은 점점 이 미네랄을 잃어버립니다. 문제는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신경계가 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몸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는데 신경은 여전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한 큰술을 물에 타서 잠들기 전에 마시면 변화는 근육부터 시작됩니다. 긴장으로 꽉 조여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면서 몸이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이 형태의 마그네슘은 뇌까지 도달해 코르티솔이 작동하는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다시 말해 코르티솔이 소리를 질러도 뇌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글리시네이트 형태가 중요한 이유는 값싼 마그네슘과 달리 뇌로 직접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태는 장에서 문제만 일으키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글리시네이트는 글리신과 결합돼 있어 신경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함께 작용합니다. 이 조합은 밤중에 올라가려는 코르티솔을 안쪽에서부터 눌러줍니다. 몸은 마그네슘을 이용해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듭니다. 가바는 뇌에게 이제 충분하다, 멈춰도 된다라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신호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생각이 많아지고 자꾸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분말 형태는 알약보다 빠르게 흡수돼 입안과 위를 거치는 순간부터 작용을 시작합니다. 천천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들이켜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오히려 몸이 놀랄 수 있습니다. 몇 분에 걸쳐 나눠 마시면 많은 사람들이 20분 이내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첫날 밤부터 차이를 느끼지만 공통점은 새벽에 깨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마그네슘은 잠을 억지로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밤마다 긴장으로 버티고 있던 신경계에 이제 내려와도 된다는 허락을 내립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밤을 밤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코르티솔을 자극하는 또 하나의 숨은 범인인 염증과 멜라토닌 문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경계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면 이제 밤마다 코르티솔을 몰래 자극해오던 또 하나의 존재를 마주할 차례입니다. 바로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미세한 염증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통증이 크지도 않지만 이 염증은 한밤중에 뇌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며 잠을 방해합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타트 체리, 농축액입니다. 처음 들으면 의아할 수 있습니다. 체리 주스가 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가장 놀랐던 사실은 타트 체리가 자연식품 중 멜라토닌 함량이 가장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멜라토닌이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트체리 속에는 염증 신호를 차단하는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어 밤중 코르티솔 급등의 방아쇠 자체를 제거합니다. 타트체리 농축액 한 큰술을 물에 섞어 마시면 몸은 염증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관절의 미세한 통증이나 노화로 인한 낮은 수준의 염증조차도 밤에는 코르티솔을 끌어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 농축된 체리 성분은 그 경로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은 물론 새벽에도 몸이 조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체리 주스와 다른 점은 농도입니다. 농축액은 수면에 관여하는 성분이 압축돼 있어 많은 양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 컵을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게 돼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한 스푼이면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필요 없는 당분은 줄이고 필요한 신호만 정확히 전달합니다. 타트체리의 멜라토닌은 합성 멜라토닌과도 다릅니다. 몸에 천천히 흡수돼 밤새 지속되기 때문에 아침에 멍한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코르티솔을 견제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한 스푼은 그 균형을 다시 맞춰줍니다. 처음 며칠은 꿈이 또렷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부작용이 아니라 오랫동안 닿지 못했던 렘 수면 단계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잠은 더 단단해지고 중간에 끊기는 횟수는 줄어듭니다. 이 성분은 하루 이틀 반짝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뒤틀렸던 코르티솔 리듬 자체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밤에는 내려가고 아침에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흐름을 몸이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듬을 더 깊은 수준에서 재설정하는 다음 단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증상을 누르는 단계가 아니라 스트레스 반응의 중심을 직접 건드리는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밤마다 코르티솔이 튀어오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몸 전체의 스트레스 스위치가 고장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스위치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데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슈와간다, 뿌리 분말입니다. 이름부터 낯설고 발음도 어렵지만 그 작용은 놀라울 만큼 직관적입니다. 아슈와간다는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이 뿌리 속 성분들은 코르티솔이 뇌에서 작동하려는 지점에 직접 개입해 더 이상 과잉 반응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한 스푼을 섭취하면 몸은 서서히 긴장을 풀면서도 억지로 쓰러지는 느낌이 아니라 안정된 상태로 내려옵니다. 특히 이 성분이 중요한 이유는 부신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코르티솔을 만들어내느라 지쳐있는 부신은 밤이 되어도 쉬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아슈와간다는 이 과로된 시스템의 리듬을 되찾게 합니다. 밤에는 내려가고 아침에는 올라가야 할 코르티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다시 학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용은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처음에는 잠들기 전 불안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새벽 각성이 줄어들며 결국에는 밤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스트레스에 덜 흔들리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분은 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선택이 됩니다. 분말 형태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뿌리 전체가 가진 복합적인 성분들이 함께 작용해야 이 균형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음료에 섞어 마시면 흡수가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몸은 이를 위협이 아닌 휴식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요즘은 밤이 무섭지 않다. 새벽에 깨지 않을까 하는 불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스트레스의 중심이 재조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밤중 공포 반응의 마지막 방아쇠를 끊어내는 단계입니다. 밤의 염증과 멜라토닌 균형을 어느 정도 되찾았다면 이제 코르티솔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이름부터 낯설고 발음도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버렸던 뿌리, 아슈와간다입니다. 이 허브는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성분이 아닙니다. 밤마다 폭주하던 코르티솔의 지휘본부에 직접 개입하는 존재입니다. 아슈와간다는 몸의 스트레스 조절 센터인 HPA 축에 작용합니다.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몸은 계속 위협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도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심장은 긴장 상태를 풀지 못합니다. 아슈와간다 한 큰술을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시면 이 축이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과열된 스위치를 천천히 내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 허브의 핵심은 억제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수면제처럼 뇌를 강제로 끄는 것이 아니라 부신과 뇌가 다시 정상적인 리듬을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새벽에 깨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몸이 스스로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효과는 더 분명해집니다. 오랜 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된 부신은 밤에도 일을 멈추지 못하는데 아슈와간다는 이 과로 상태를 풀어줍니다. 그 결과 코르티솔은 밤에 내려가고 아침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원래의 흐름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잠은 더 깊어지고 새벽의 불안한 각성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하루로 끝나지 않고
사용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새벽에 몸이 마지막으로 공포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막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스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피하지만 사실은 수면 호르몬의 숨은 조력자입니다. 바로 생꿀입니다. 밤중에 갑자기 깨는 사람들 상당수는 배고픔이 아니라 간이 에너지가 고갈됐다고 착각하면서 시작됩니다. 간에 저장된 연료가 바닥났다고 느끼는 순간 뇌는 즉시 코르티솔을 분비해 새로운 포도당을 만들어내라고 명령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새벽 각성의 핵심 트리거입니다. 생꿀 한 큰술은 이 상황을 조용히 막아줍니다. 생꿀 속의 포도당과 과당은 아주 안정적인 비율로 간에 저장됩니다. 이 연료는 밤새 천천히 사용되기 때문에 간이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뇌는 더 이상 코르티솔을 호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새벽에도 잠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가공되지 않은 생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열되고 정제된 꿀은 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 한 스푼은 단맛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경계를 안심시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소량의 인슐린 분비를 유도해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게 하고 이것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수면 흐름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물이나 차에 타지 않고 그대로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분이 잠을 방해할 거라고 걱정하지만 이 정확한 한 스푼은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과하면 독이 되지만 이 용량은 코르티솔을 자극하지 않는 정밀한 지점입니다. 밤이 조용해지고 심장은 새벽에도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코르티솔을 완전히 잠재우는 결정적인 한 스푼, 그 정체가 곧 모습을 드러냅니다. 밤의 리듬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스트레스 시스템의 중심부를 직접 건드릴 차례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이름부터 낯설고 발음도 쉽지 않은 뿌리입니다. 바로 아슈와간다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이 뿌리는 단순히 잠을 오게 만드는 재료가 아닙니다. 아슈와간다는 밤마다 폭주하던 스트레스 회로의 메인 스위치를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슈와간다 한 큰술을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시면 몸은 서서히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 성분은 코르티솔을 억지로 눌러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뇌에 있는 코르티솔 수용체에 접근해 지금은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몸은 더 이상 밤을 위기로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밤에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되는 사람들의 경우 부신이 이미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밤에도 쉬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슈와간다는 이 지친 부신을 진정시키고 다시 정상적인 리듬을 따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누적되고 어느 순간 새벽 각성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성분의 진짜 강점은 적응물질이라는 점입니다. 몸을 강제로 재우지 않고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의존성이 생기지 않고 끊었을 때 반동도 적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이 잦아들고 불안이 가라앉으며 잠이 스스로 찾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코르티솔은 더 이상 밤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오해하고 있는 재료가 등장합니다. 바로 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꿀은 아무 꿀이 아닙니다. 가공되지 않은 생꿀입니다. 잠들기 전 생꿀 한 큰술을 그대로 떠먹으면 간은 비로소 안심합니다. 밤중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닥났다고 뇌가 오해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뇌는 굶주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한꺼번에 분비합니다. 이것이 새벽 심장 두근거림의 정체입니다. 생꿀은 이 공포를 잠재웁니다. 아주 소량의 포도당과 과당이 밤새 천천히 사용되면서 간은 더 이상 비상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결과 코르티솔은 조용히 내려가고 멜라토닌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생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공된 꿀은 이 섬세한 균형을 만들지 못합니다. 생꿀에는 신경을 진정시키는 미량 영양소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몸 전체에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탕을 걱정하지만 이 정확한 양과 타이밍에서는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밤을 깨우던 불안은 줄어들고 잠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 도달합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존재입니다. 글리신입니다. 이 아미노산은 화려하지도 비싸지도 않지만 밤중 코르티솔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숨겨진 최종 카드입니다. 글리신 한 큰술을 물에 타서 잠들기 직전에 마시면 몸의 중심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깊은 잠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은 사람들은 이 온도 하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글리신은 이 스위치를 직접 눌러줍니다. 동시에 글리신은 신경계에 강력한 정지 신호를 보냅니다. 척수와 뇌간에서 작용하며 몸 전체에 이제 전원을 내려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잠드는 속도뿐 아니라 밤새 유지되는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벽 3시에 깨던 패턴이 끊기고 아침까지 이어지는 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분은 잠을 속이지 않습니다. 잠의 질 자체를 바꿉니다. 깊은 수면이 늘어나고 짧게 자도 회복감은 더 커집니다. 다음날 머리는 맑고 몸은 가볍습니다. 밤에 코르티솔을 잠재우는 동시에 그로 인해 쌓였던 손상까지 서서히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6가지 한 스푼은 기적이 아닙니다. 원래 몸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되돌려놓는 과정입니다. 밤은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몸이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밤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